그 구절 아주 좋은 시적점인 것 같아요. 이 원리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.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나 어떤 잠재력까지 보도록 시야를 넓혀주거든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점을 좀 확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관점의 전환이군요. 우선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대하는 방식, 여기에 대한 원리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찬스를 가지는 것이다. 라거나 한계를 느끼는 건 오히려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다. 심지어 실수는 배울 기회를 준다. 이런 것들이요. 이게 듣기에는 참 힘이 되는 관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? 특히 실패는 피드백이다. 이 말이요.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.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?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데이터로 보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다, 나쁘다 판단하기보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?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?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. 결국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. 아, 실패에 대해서 그냥 기분 좋게 느끼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거군요. 흥미로운데요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그 인간의 내면적인 힘, 여기에 대한 강조 같아요.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느 누가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원리들이 있잖아요. 이게 마치 우리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다.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자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을 말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창의성, 아니면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, 또 배울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요. 전부 다 자원이 될 수 있죠. 아까 말씀하신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다는 원칙하고도 딱 연결이 돼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무슨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.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. 심지어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그 상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원리도 있는데요.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더라도 그 선택이 내려졌던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는 거예요. 아, 그 지점이 바로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. 이 원리랑 연결되는 거군요. 근데 솔직히 이 원칙은 저도 처음 해보고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. 아니 명백히 좀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인데 거기에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싶어서요. 자칫 잘못하면 그 행동을 그냥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여기서 핵심은요, 의도랑 행동을 딱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, 예를 들어 뭐 안전해지고 싶다거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, 인정받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자체는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필요에 기반할 수 있다는 거죠. 비록 그 필요를 채우려고 선택한 행동이 좀 부적절하거나 해로울지라도 말이에요. 중요한 건 그 근본 의도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뭔지 파악해서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걸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를 보려는 노력인 셈이에요.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의 거의 93%가 비언어적인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중요해지죠. 아, 의도랑 행동을 분리해서 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가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. 이 말이 더 확 와닿네요.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,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지도가 실제 세상인 영토 그 자체는 아니다. 이런 의미됐죠. 이 원리들이 결국 우리가 가진 지도를 현실에 좀 더 가깝게 계속 고쳐나가고 인간 행동이라는 그 복잡한 영토를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돕는 도구,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우리 자신의 어떤 가정이나 해석에 대해서 계속 정말 그럴까?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고 좀 더 미묘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. 자, 오늘 저희가 이 인간 행동과 성장에 대한 원리들 속에서 꽤 강력한 관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
어려움을 어떤 성상의 데이터로 본다거나 우리 안의 자원을 믿고 또 행동 이면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. 이런 것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. 실패는 피드백이다.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구절들이 당신에게도 뭔가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좀 뿌렸기를 바랍니다. 네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 원리들을 이렇게 접하고 난 지금,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간 행동에 대한 지도 있잖아요. 그게 혹시 어떻게 좀 변화하기 시작했나요?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그 지도가 앞으로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